어떻게 그 모든 자료 데이터를 사람이 컴퓨터를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 직원들 파이달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는 게 거기서 골드만삭스에 트레이드 하던 게 제 친척이 있었어요. 예. 쫓겨나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걔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없어? 어디 갔나 그랬더니 웬걸 구석에 앉아가지고 1년에 수십억을 벌고 혼자 거짓하고 앉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주식 프로의 모든 그 가격 형성된 게 일단 컴퓨터가 쫙 깐대요. 쫙 까놓으면 콩 따먹기 하던 식당.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께 샀다 하면 1,000원짜리라고 5,000원 만들어놓고 그 놀아. 일 보고 전문가니까 예. 지금 이제 과도기죠. 예, 근데 그렇죠. 이제 이것도 이제 일반화되고 우리 저 문 박사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그 빨리 저기 조건식 좀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배포해봐. 어제 그거 가지고 한 2시간 심했어요. 배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포를 하면 그거 가지고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제가 수정하면 돼요. 뭐 조건을 더 추가해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30만 원 넣어놓고 삼성전자 산다고 다 실행 안 하는 게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조만간에 제가 조건식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 증권회사들이 이것도 참 제가 어제 2시간 동안 그거 보면서 약간 좀 두려움을 느낀 게 뭐냐면 각 증권사가 이걸 장려를 해요. 장려를 하고 뭘 장려하냐면 모의 투자하게끔 자동으로 운동을 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모의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삼성전자를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얼마까지 떨어지면 사라, 얼마 이상 되면 팔아라. 이거는 눈 갖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삼성전자의 뭐 과거의 어떤 주가 변동이라든가 오늘 뭐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주 팔고 이걸 다 조건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수십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무섭다고 생각하냐면 모의 투자이든 뭐든 사람들이 어떤 조건식을 주로 쓰냐를 그 해당 증권에서 알면 그쪽에 조건식을 만들 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구글이 여러분들이 유튜브 어떤 유튜브를 하나 딱 보면 비슷한 취향을 쫙 깔아주잖아요. 그걸 5분 만에 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구나. 근데 이거를 그 배포하는 그것도 이 사람이 좀 독점적이던데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유튜브에 공개를 못했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그 몇 달 동안 작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람은 조건식 만들어서 뭐 이제 번호 붙이면서 뭐 해가지고 이번에 만든 버전 이름이 신의 주식? 아니 천사의 주식인가? 그 이전에 그 버전이 뭐 악마의 주식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의 주식을 만들고 자기가 이제 마음이 막 부풀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동 매매 능욕이라고 해서 녹화를 해서 딱 유튜브에 올리는데 안 올라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딱 경고가 딱 붙고 곧바로 삭제돼 버리고. 그 이유가 능욕이라는 단어 한마디 때문에 검색이 돼요. 제가 유튜브에 한 50개 올렸는데 다 공짜 음원이긴 하지만 어떤 음원은 저작권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를 매 화면에 띄우면 문제가 안 돼요. 거기서 올렸어요, 제가. 별것도 아니, 이게 무슨 상업용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세상이다. 근데 구글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들을 다 읽고, 저작권 파악, 그러니까 음악도 받고, 발음까지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18소리 들어가면 유튜브에 아예 안 올라갑니다. 단어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까? 다 부질 없는 거예요? 무인도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발전이라는 게 기폭에서 발전인 거고 그게 발전이에요. 그거부터 해결해야죠. 좀 우울하지 않으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그 이치를 알면 그렇게 해서 그 검색식으로 돈을 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외에 또 뭐가 있기 때문에 잘 그게
아니 저 한민수 선생님한테는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어. 예전에 체스 세계 최고왕이 컴퓨터에 지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이건 기계가 아니라 감정이 있는 사람 같다. 그런데 절대 바둑에서는 적용 안 될 거라고 누구나 믿었어요. 지금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기사를 다 이기고 은퇴해버렸어. 그럼 은퇴했다고 끝난 거예요? 얘는 계속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시하고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얘 스스로 정보와 경우의 수를 찾아가지고 컴퓨터가 컴퓨터 자료 가지고 이거 팀더링 하거나 그런 결국은 지금 자동 트레이더, 자동 매매도 조만간에 거의 뭐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다만 저는 잘 모르지만 한맥증권이 그래서 망했다면서요. 자동 매매 위주로 하다가 예기치 않은 변수 때문에 한 방에 그냥 개인은 조건식을 잘못해도 자기 혼자 피해보면 좋지만 증권회사가 자동 매매 프로그램 쓰다가 하나가 어긋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객 전체가 난리가 나버려요. 전재산 사람. 네. 자동 매매 믿으세요. 이 버전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주식을 안 하는데. 주식으로 돈 벌 것 같으면 주식- 90%가 다 손해보는 게 주식인데요. 아니 음식과 술 빼고 무슨 낙으로 살아? 불맛이잖아요. 주식을 주식으로 삼아야지. 그냥 도전을 공부를 텐데. AI 시대가 되면 예. AI가 돈을 벌어서 모든 사람은 놀고 있어야 그렇죠. 되죠. 기본소득을 받죠. 스위스처럼.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 잘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AI의 그 디지털 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봇한테 세금을 받아서 저는 기본소득으로 그래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노는 AI를 AI 도움이냐 아니면 AI의 종이냐 이 두 계층만 남으면 됩니다.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 우리 뭐 많잖아요. 처음에는 나를 잘 받들어주고 동양을 잘할 거다 이렇게 믿고 결혼했지만 시대가 진행에 따라서 결국 노예가 되잖아요. 인간이나 뭐. 그 즐거움이라 생각해. 교수님 저는- 도 50년 받아보세요. 지겹지. 가장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반항이 게 돼야죠, 역으로. 교수님 그런 말씀하실 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반항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냥 노예로서의 삶을 안주해야 되는데 언젠가 역지사지 않아요. 교수님 이상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아니 많이 포기했어요. 어디도 아닌 선생님이 그런 거는 뭐 아니 저도 그 지방에서 이제 모처럼 예. 학교 올라간다 그랬더니 온 식구가 버선 바람 나가지고 아이고 갔다가 제발 오지 마라 그런 건 아니지만 유사한 예를 제가 어제 예를 들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또 중국이랑 가만 있어 이제 필요한 것만 거의 다 있네. 뭐 한 김에 아니 저 시간이 잘못된 것 같은데 몇 시예요? 몇 분이? 그럼 다 해도 되겠어요. 군주의 지위는 황영이다. 그러니까 재상이 현인으로서 직분도 갖고 권리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군주는 명예직으로 우리나라 저희 국회의원 다 명예직으로만 보수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래서 진짜 명예를 좋아하고 봉사하려는 사람을 시키면 이렇게 시장판이 난장판이 안 될 텐데 그는 시사평 가운데서 이러한 관점을 서술해야 했는데 그가 생각하기에 재상은 책임 내각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방에 상소문에서 그 이로움과 폐단을 말하는 자들은 모두 거기에 집중되어 모든 일이 통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군주에게 상소문을 올리지 말고 그게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다 재상 쪽에 그런 것들이 폐단이나 이름이 올라가게 돼서 그러면
그 정치가 제대로 안정이 될 것이다. 황씨는 또 근대 대의제의 의식을 가졌는데 그는 학교편에서 이거 아까 얘기한 거니까 뭐 유사한 그러니까 뭐 이해는 쉬울 거예요. 학교편에서 이미 그 노출했다. 의의 정치의 맹암, 싹트는 초기 사상을 노출시켰다. 그는 후한이죠. 후한의 태학 청의. 이 청의 제도가 뭐냐면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의 잘잘못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후한 때. 후한 말에 유행했죠. 요게 이제 위진남북 시대에 가면 청담학풍으로 이어지죠. 태학청의의 역사의식을 근대의 의회 정치로 이해하였다. 이것이 탁고개제이다. 그러니까 후한 시대의 태학청의 제도를 황중에 의하면 이런 거를 정치적인 토론장으로 차용할 필요가 있다. 황중의 이상은 이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천자로부터 공경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태학, 국립대학의 제주 대학 총장이죠. 이건 제주라고 읽어요. 천자로부터 공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립대학의 총장 앞에 면전에서는 제자의 자리가 되고 제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주는 대학 총장은 의장과 유사하게 정치의 득실을 비평할 권리를 지닌다. 지방정부에서는 부면의 관리들은 모두 지방학관, 지방학교의 그 관리의 면전 앞에서는 제자의 반열이 되어 학관은, 지방학교는 지방정사의 결함이나 실수에 대하여 실수가 작을 때는 바로잡고 규승, 클 때는 대중에게 대대적으로 공개해서 비판을 해야 한다. 명청 즈음의 도시경제의 성장에 따라서 자본주의의 공장, 이것도 참 대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본말을 얘기할 때 뭐예요? 여러 가지 유교에서 본말은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중농업상. 이거는 실제로 뭐예요?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야 당연한 거지만 원래 농업을 본, 상업이나 공업을 말이라고 그러죠. 뭐 유교에서 보는 물론 뭐 덕이고 말따는 재물인데 일반적으로 고전에서 본과 말을 농업과 상공업을 본말로 얘기를 해요. 예전에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상공업이 늘어나게 되면 정착민이 줄어들고 영철론에서 잠깐 나왔었죠. 어디까지? 자본주의적 공장수공업이 출현하여 의식 형태에 반영이 되었는데 의식 형태에 반영되어 뭐를 발생시켰냐면 황종이는 자본주의의 맹하사상, 자본주의의 초기 사상의 시민 정치학설을 갖게 되었다. 중국 봉건사에는 줄곧 중농업상, 여기 나오네요. 중농업상이었는데 그런데 황종이는 사회의 변동을 차감하여 비감 삼아서 현실을 직시하고 도리어 이게 독특한 학설에 꼭 외워두세요. 공상계분, 공업이나 상업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모두 근본이다. 대단하죠? 처음이에요, 처음 이것도. 그러니까 상공인들은 아주 흐뭇한 얘기죠. 공상계분,
공업이나 상업도 모두 근본이라는 학설을 제출하여 그는 말하기를 지금 무릇 전체 모든 도시의 시장과 저자 10집의 9이 원못이다. 그 다음에 세유물자 세상의 유자들은 살피지 못하여 공업과 상업을 말단으로 여기고 망령되게 의논하여 그것을 억누른다. 무릇 공업은 본래 성황이 바라는 바에서 나온 것으로 당연하죠. 관부 그 상공업이기 때문에 좋은 도자기, 좋은 뭐 자기 복장 같은 거 다 기술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상업 또한 자기의 원망으로 하여금 길로 나가게 한 것이다. 자기의 원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저 남쪽 나라에 좋은 상아가 나온다는데 가서 갖고 와라 이런 식이거든. 춘추정식당하들. 그 요구로 안 되면 사신을 파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완벽 아시죠? 그 구슬 얘기. 그 욕망. 그래서 대개 모두 근본인 것이다. 경제학설상에 있어서 황씨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였고 금은화폐를 폐지하고 이것도 놀라워요. 보초, 이게 지폐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 같이 직접 그걸 들고 다니면서 화폐를 쓰지 말고 지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폐를 사용할 걸 주장하고 금은은 그 지폐의 기금으로 삼아야 한다. 이거 진짜 거의 뭐 근현대의 지금은 뭐 금 없어도 마구 찍어내잖아요. 미국은 참 부럽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찍어낼 수 있으면 외환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기축통화가 달러하고 엔화인가요? 엔화도 기축통화죠. 유로도 기축통화요? 이제 너무 많이 찍어서 이제 기준 흔들린다 하죠. 그러겠죠. 그의 이러한 경제 사상은 상품 유통에 유리하고 공상업의 발전에 유리하였으며 아울러 개발시켰다. 근대의 경제 정책을 개발시켰다. 황씨가 보기에 명나라 말은 봉건 제도가 동기하는 전날밤으로 이때에는 토력이 그러니까 지력이 땅의 힘이 날로 고갈되었으며 시장이 정돈 머물렀다 이거죠. 정체되어 있었다. 인민생활의 조건이 황제에게 탈취되어 버렸고 가세 세금을 증가시키고 가향 이게 좀 잔치 자기들의 연애 먹잇거리를 증가시키는 것이 영원히 제한이 없었다. 참혹한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력이 농사가 날로 피폐해지고 시장은 멈춰 있고 인민생활의 조건들은 황제에게 탈취되어 가고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음식이라든가 곡물 수탈이 영원히 제한이 없었다. 그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또한 호소했다. 감경 군비를 줄이고 군비 부담을 줄일 것을 호소하고 징병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며 모병제에 반대한다. 당시 농민들에게는 경작할 만한 토지가 없었고 토지는 모두 황실이나 매척, 업무하는 환관이죠. 환관과 지방의 권력자들에게 독점되었으며 부세가 아주 혹독하여 아주 무겁고 강남 일대를 가지고 말하자면 처음에는 부세에 곤란하고 두 번째는 부역에 곤란하여 대개 이미 피부가 없어지고 뼈만 존재했다.
교사단체 만들면서 쓴 내용이네요. 황 씨는 농민의 부담을 감경시키기 위해서 간부세, 현대의 연구적 사실은 명대의 그 세금 거두기가 지나치게 낮았고 명말의 부세 수입이 이미 비정상적인 경제까지 도달하였다. 실제로는 세금 부담이 오늘날보다도 적었답니다. 근데 뭐 그건 피부로 당시 농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다른 거죠. 부세를 감할 걸 주장하였다. 인민들로 하여금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또 제출하기를 천하대봉의 제도를 제시하였다. 홍준이가 보기에 토지제도의 개혁은 그 이상은 정전제도를 회복한 것이다. 그 맹자에 나오는. 따라서 그는 고르게 하고 균등해가 될 것을 주장하고 생각하기를 토지는 응당 해소하여 국가 소유로 만들어야 되고 이거 완전히 공산주의네요. 그런 후에 다시 평균적으로 분배해서 농민에게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중국이 이러죠. 소유권은 없죠. 사용권만 있죠. 그는 또 주장하기를 수저노인 백성에게 돈밭을 주어 10일로서 원칙을 삼는다. 10분의 1 세금을 걷는다는 거죠. 10일은. 미수지전 아직 주지 않은 토양에 대해서는 20분의 1을 원칙으로 삼는다. 애매해요. 앞에 내용 뭐가 있는지. 그 후보는 그러니까 집집마다는 즉 출병 양병의 세금으로 삼고 남는 집은 그런 의미겠네요. 그렇게 되면 나라의 쓰임새가 부족함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황중이의 고르게 하고 균등하게 한다는 개혁론은 토지제도상에서의 민주주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건 사회주의, 공산주의지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냐는지 할 수 있겠죠. 그가 동경하던 그 미래상은 국민의 세계다.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세계이다. 백성이 부유한 세계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대신. 그가 생각하기에 만일 그의 발상에 따라서 해나간다면 발상에 따라 해나가면 이것이 곧 봉건 토지의 점유를 취소시킬 것이고 농민에게 토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연이 되게 할 것이라고 자연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여기 옮기시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진짜 그 혁명적인 발상이 많죠. 정치제도나 군신관계라든가 요새 뭐 우리나라도 내부고발자를 상당히 우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부정적으로 많이 봤었죠. 무슨 왜? 앞에 앉아서 죽어라? 이런 분이 옛날 분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맹자의 그 혁명론도 우리 조선주에 안 읽혔잖아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몰아내거나 배워도 좋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일반 유림들은 과거 시험의 주제라든가 자기 글에서 대대적으로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일정한 시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출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는 시다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전에 해온 방식대로 그것만 달달달 외우고 이래서는 곤란하다. 이진 시대의 구한말에 상당 해석상이나 이런 거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한 말의 청이 그렇죠. 네. 자유롭게 그 학자들이 정치를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좋다. 그거는 이제 청담이고, 예, 근데 청담은 청의에서 비롯된 건 맞아요. 근데 청담은 약간 변질되죠.
고담 준눈으로 많이 흘러가죠. 청담은 오히려 이제 동양에서 보면 가장 추상적인 토론이 아주 뭐예요? 왕성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유가 뭐냐, 무가 뭐냐, 말과 뜻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냐 이런 것들이 동양 철학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논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의진의 그 청담학풍에서는 그런 게 있어서 철학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근데 그게 이제 왜곡되게 반영되면 더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근데 미래사회상은 진짜 이 빅데이터를 자의반 타의반 반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돼요. 아까 뭐 주식 얘기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요즘에 뭐 솔직한 얘기로 여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 저기 비 오는 날 좋은 음식이 뭐냐 그 다음에 무슨 역에 있는 맛집 좀 알아봐 다 나와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가격까지 비교해요. 네. 그 다음에 가까운 위치대로 불러봐라 그럼 또 다 알려줘. 근데 옛날에는 이거 다 일일이 이거 쳐가지고 근데 반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이 책에 올라있는 사람 치고 안 멋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은 체계 속에서 노마드를 하자 이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깜냥 안에서 최대한의 개혁 의식을 가졌던 분이죠. 역시 먹물은 먹물대로 또 한계가 있어요. 그걸 다 인정하죠. 이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 있진 않았겠어요. 글로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근데 사실은 글로 안 남기고 태종대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명 한번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